반갑습니다. 네, 4주차예요. 글 쓰시면서 다들 어떠셨는지 채팅창에 좀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 치우브레님 글 매일 써보시니까, 올리브님도 써보시니까 어떠신지 좀 개인적인 나의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써보시니까 다들 어떠신지 한 줄로 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리아님도 오셨고, 베이크베러님도 오셨고, 네, 수라면이님도 오셨고, 일리아님도 오셨는데, 음, 제가 이게 이제 10만 원을 받고 다시 실습했으면 환불해드린다고 하지만 마케팅 공부하고 이제 심리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혹시 아세요? 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서지제도 꼬소제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고민하니까. 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뭐 저렴하게끔 하진 않아요. 실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싼 거와 싼 거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저를 가까이서 자주 뵐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니면 제가 개인적 피드백을 더 드릴 그런 뿐이지, 저는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제가 어떤 모임을 하든 뭐든 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인 건 여러분들의 글쓰기 성장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좀 더 글을 재밌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글을 쓰면 꿈에 가까워지는다고 말씀해주신 오늘 박정숙님, 세무대리인 한글방글맘님은 11월에 저와 함께, 그때 제가 브랜딩 글쓰기 온라인으로만 열었었는데요. 9주였네요. 8주였죠. 네, 8주간 저와 브랜딩 글쓰기를 했었었는데, 어, 그때 가장 제가 봤을 때 전자책까지 완성을 8주 만에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애초에 시작하실 때부터 좀 마음을 굳게 좀 다짐하시고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길을 나아가겠다고 저한테 한 2년 정도 이 길을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방향을 미리 설정을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그 방향대로 세무 대리인으로 그 초보 대리인을 가르쳐 주는 거. 선배 사수로서 그동안 겪었던 20년 경력이시죠, 정수님. 네, 20년 동안의 나의 어떤 노하우, 너무 힘들었던 것들을 좀 더 쉽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인드와 그 진정성이 글에 담아서 초보, 세무 대리인도 왔지만, 세무에 대해서 이제 저도 사실은 정수님 통해서 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 사업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최근에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까지 이제 칼럼을 쓰시게 되셔서 그리고 또 강의 제안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세무와 관련된 강의 제안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거에 진심을 담고 꾸준히 그 길을 쓰느냐에 따라 저는 브랜딩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마인드, 멘탈, 그리고 제 암제식 좋아하는 게 많은데, 나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통합적으로 글쓰기, 이렇게. 그리고 저는 교육사업, 사람을 성장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교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업을 더 뻗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쪽으로 제가 방향을 틀은 거고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 같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이번 시간에 또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일주일간, 좋은 기운으로 또 살아가실 수 있게, 좋은 글쓰기가 나올 수 있게. 글쓰기 근육에 집중하고, 맞아요. 자기 검열이 올라오죠. 실은 자기 검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해 주세요. 자기 검열의 말을 2년 정도 올라올 텐데요. 제가 해보니까 2년 정도가 자기 검열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 자기 검열의 고리를 어느 순간 서서히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와서 그 시간만 잘 버티시면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다. 올리브님 화이팅 드릴게요. 오늘은
대리 언니, 세무 언니 상을방금님인데요. 생각을 쓰다 기회를 얻다. 글이 산을 바꾸다. 저도 사실 강의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네, 박수로 저희 오늘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 제 이야기는 사실 이 지혜님을 만나고 브랜딩 글쓰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보통의 직장인,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글로 쓰고 그러다 보니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글이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인생을 40대 후반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은 참 열심히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절망감이 사실 가정에서도 열심히 엄마의 역할, 그리고 아내 역할, 또 딸의 역할, 그리고 나와서는 직장에서 정말 제 몸이 으스러지도록 제 시간 다 넣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직장에서의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또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게 저를 충전을 해도 충전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기력감에 많이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문득 블로그라는 걸 접하게 되었고요. 그래, 나를 한번 기록해보자 라는 아주 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블로그를 딱 열어서 글을 쓸 때는 어떤 주제도 가지고 쓴 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글을 써보자라는 생각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필사도 해보고 여기저기에서 뭐 맛집인지 아니면 정보라든지 아니면 가끔 같은 거를 올리는 정말 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글도 아주 짧았어요. 뭐 100자도 채 안 되는? 그리고 매일매일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생각날 때마다 뭐 일기처럼 어떨 때는 그냥 뭐 본 거를 그대로 공유해서 오던지 이런 블로그를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른 블로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글을 잘 쓸 수는 없을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설명을 내 블로그 글에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할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0월쯤 지혜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정말 덜컥 일을 저질렀죠. 저 이거 브랜딩 글쓰기 수업 하고 싶어요. 정말 그게 수강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강을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저 할래요. 이러고 아마 새벽인가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보시고 잘 오셨다고 이게 8주 과정인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글을 잘 못 씁니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8주 되면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 수업 중에 제가 이제 깊이 남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키가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이키가이라는 수업은 인생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또 세상에 필요한 것, 이 네 가지의 교집합을 이제 모아서 나의 존재를,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내는 수업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다른 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데 너무나 잘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막 이런 것들을. 근데 저는 정말 그 수업 때 한 세 줄, 네 줄도 못 채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님한테 물었어요. 저 사실 몇 줄 못 쓰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거.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잠을 많이 자는 걸 좋아해. 이렇게 아주 사소한. 그리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조깅하는 걸 잘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조금 찾아서 적기 시작하니 어느새 10개를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23년 11월 10일이었어요. 이때 제가 돈이 되는 것도 세상에 필요한 것을 5가지 정도 적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4년 10월 7일, 거의 1년 후, 제가 원했던 1대1 세무 과외를 시작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수업 의뢰가 왔는데 이 내용 중에 이 키가이의 내용을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키가이를 했던 블로그 글을 찾아서 들어가서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글을 참고로 해서 수업 가이드북을 만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세상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에서 5가지를 적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저는 그때 적었을 때 사실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0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적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년 후에 제가 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제가 블로그 글에 그 내용을 써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1년 후에 제가 그걸 이루고,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일치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 블로그가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많이 변한 3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은, 첫째는 타겟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제 글에는 주제도, 타겟도,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일기 아니면 남의 글을 퍼오거나 공유하거나 이런 정도의 블로그였어요. 그러다가 타겟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세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번아웃이 왔을 때. 그렇게 한 1년을 헤매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더라고요. 배운 도둑질이라고 했죠. 그 말처럼. 그러면은 내가 했던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일 중에 정말 내가 잘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키가에서 배웠던 그 4가지를 한번 내 직업에서 고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한 대상이 바로 신입 세무사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입 세무사무원들이 처음 배울 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배울 수 없고 또 배우는 희망을 잊어버려서 이 직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자라는 생각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하고자 했던 게 가장 쉬운 전자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였어요. 음, 그게 3주 동안 될지는 미지수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면서 제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음, 어떻게 그 문제를 신입 세무 사무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는 포커스로 마인드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독자들의 고민과 고통을 알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6가지의 원칙을 배우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왜 하는지. 이 명제 아래 저의 블로그 글을 대입하기 시작했죠. 블로그에서 지금, 그리고 신입 세무 사무원들의 고민과 그리고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원칙하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8주 동안 첫 전자책을 12월 말에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2달 동안 정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주말에는 이 책만 쓰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시간 오롯이, 오롯이 저만 위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8주 동안. 그런데요, 신기한 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사실 저희 일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정말 야근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도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할 때는 정말 피곤했어요. 그리고 정말 힘이 들었어요. 잠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다음날 일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글을 쓸 때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글을 쓴다고 3시간밖에 안 잤는데 새벽에 눈을 뜨게 돼요. 제가 사실 시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글을 썼어요. 왜냐면은 새벽 시간에는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고 애들도 자고 또 그 시간이면은 조용하게 제가 생각을 다듬고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책을 쓰고 그리고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무료 나눔을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자책을 원하시고 그리고 무료 배포에 대한 감사의 글들을 계속 달아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무료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무료 나눔한 책들이 벌써 250권 이상 지금 나눠지고 있고, 또한 이 전자책을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올려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여러 온라인 상에서도 이 전자책을 수익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자책을 펀딩 혹시 아시나요? 펀딩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2번째 전자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사실 이 펀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구독자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층이 있지 않으면은 성공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이 하지 마라. 그거 해봤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했습니다. 제가 좀 저지르죠, 일을. 그렇게 해서 역시나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후원해 주시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혜님과 같이 그 8주 동안 브랜딩 글쓰기를 끝낸 후에도 학원과 선언쓰기를 꾸준히 이어갔는데요. 사실 이 학원과 선언쓰기는 매일매일 쓰고 그리고 말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매일매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쓰면서도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루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전자책 뭐 예를 들어 60권을 팔았다. 아니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블로그 글을 보고 협업 제의를 받았다. 그래서 강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학원을 씁니다. 그렇게 쓴 학원들이 지금 제가 쓴 학원이 이게 2024년 5월 31일 날 쓴 학원 글인데요. 이 중에 제가 블로그를 보고 협업과 강의 제안을 받았다라고 썼었어요. 그런데 25년 3월 26일 정말로 클래스 101에서 제가 쓴 프리미엄 컨텐츠를 보고 협업 제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사실 1년 전에는 나도 이런 클래스에 내 강의를 올리고 싶어. 그런 생각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또 저는 세무 과외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준비를 해야지 완벽한 준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강의를 하려면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뭐, 조명도 해야 되고, 노트북도 사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장비빨이라 그러죠. 장비가 다 갖춰지지 않으면은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과외를 했더니 그런 문의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때 학원 쓸 때 25년 6월에 과외를 시작한다라고 썼는데 제가 24년 7월에 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학원보다 1년 앞당겨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카톡방에 제가 피드백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나 아니면 일대일 과외를 통해서는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도 사실 그냥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한 분의 문의가 있어서 카톡방을 개설을 바로 하고 그 사람의 문의를 받으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카톡방으로 계속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40명 넘는 분들이 저희 카톡방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해결책을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 이분들이 참 좋은 사람이고 선한 영향을 주는 세모님을 만나서 너무 좋다. 이런 정보를 무료로, 지식을 무료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해를 있고 또 같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했, 어, 세머니 한글방은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나누고 퍼주고 내 지식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이 카톡방에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금씩 나누는 그런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는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한 것 뿐이었어요. 1년 전, 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블로그 글을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책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었고, 글을 잘 써서 학교 다닐 때 글쓰기 상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왜 책 안 읽는 사람에 속한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사실 많은 글쓰기가 있지만 지혜님을 만나서 이런 피드백, 이런 브랜딩을 배우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글을 쓰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이 글쓰기가 매일매일 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매일매일 쓴다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재밌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왜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글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남의 글을 쓰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쓸 거리도 떨어져요. 그런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제 이야기, 제 주위에 감사한 일,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거,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쓰면은 매일매일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글 속에. 그래서 저는 과외를 시작했고 그 과외를 통해서 이렇게 어, 사이트를 통해서 과외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글 하나를 보고 저는 감사함을 느껴요. 아, 내가 이 일을 그리고 이 글쓰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행운이 없을까? 사실 거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 운은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오프 모임을 다음 주에 열 예정입니다. 이 오프 모임도 제가 3월 달 때 저희가 야근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카톡방에서 이제 그분들이 야근을 하면서 나눈 톡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야근을 하면은 배가 고프겠죠. 저녁 9시, 10시까지 하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밥을 안 준다는, 그리고 사비로 밥을 사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내가 3월 달 법인세스 인고 끝나고 짜장면 쏘겠다. 모이자. 짜장면 한 그릇 먹자. 이렇게 번개를 제안을 했죠. 그러니 이제 많이 참가하겠다고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는 이제 저희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지방에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계시고 뭐 천안에도 계시고 경기도에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마음에 찬조를 좀 하고 싶다. 내가 그 모임에 가지는 못하지만은 찬조를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있겠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찬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짜장된 날 찬조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질문하는데 이 정도는 배움에 대한 학업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정말 그날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뭔데?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구나. 저는 사실 지혜님과 이 글쓰기를 하면서 찐팬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지혜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때 지혜님이 글을 쓸 때 눈물이 나는 글을 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이 8주 동안 글쓰기를 하면서 눈물의 글을 썼었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 억지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느끼고
감동이 오고 그 글을 내 내면에 있는 거를 다 토해내니까 그렇게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졸라 꾸준히 그냥 했습니다. 할 건 없어요. 처음에는 다 서툴러요. 저도 시작은 0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일은 시작이며 제 출발점인 거예요. 누구나 처음은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서툰 시작이 결국 나를 성장시켜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그 시작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는 여정인 것 같아요. 이키가이를 찾는 여정 속에서 이 블로그는 저를 들여다보는 거울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쓰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분명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화공과 선언에 쓴 걸 보여드렸죠. 쓰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매일 이 화공과 선언의 그 그려낸 미래가 실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책을 출간하고 그게 수익화가 되고 그리고 팬들 응원까지 이 모든 글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 글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어느 순간 나의 글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인으로 사시는가요? 아니면 직업인으로 사시는가요? 이 직장인이란 뜻은 규칙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즉, 일하는 공간인 당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이상을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직업인으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회사, 제가 이 직장을 떠났을 때 그 명함을 떼고 나서 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직업인,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는 업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지금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란 재능보다 중요하고 기회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재능이나 기회를 기다리지만 꾸준함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고 존 시 웩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졸라 꾸준히 그냥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덕후라는 얘기를 하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데 질릴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행복한 일을 질리도록 하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박수로 한번 이렇게 또 강의 오랜만에 또 상일방금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렇게 제 글쓰기를 그때 브랜딩을 하시고 나서 너무 많은 성장을 보여주셔서 실은 제가 더 감사드려요. 네. 사실 음, 오늘 제가 이제 뵙고 싶은 세무사님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오늘 네. 오후에. 근데 이제 그분이랑 이제
거기 세무사 사무실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세무사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분의 비전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서 협업제의를 받았어요. 어, 근데 그 분이 아주 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던 분이더라고요. 음, 대표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일을 블로그랑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근데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더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사람을 모아줄 수 있다. 내 커뮤니티에는 사람이 많다. 같이 해보겠냐? 라는 제의를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블로그 글을 보셨대요. 음, 음. 그래서 네, 글쓰기를 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를 적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마음이 훈훈하고 좋고 제가 기쁠 때도 그 같이 오신 분들이 잘 되실 때가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예, 그게 잘 안 되거나 좀 많이 힘들어 하시면 저도 그걸 다시 또 이렇게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도 실은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나눔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더 박수 드리고 그 제가 블로그 주소를 저희 톡방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저희 오늘 주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마 4주차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닌데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그 톡방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글쓰기 톡방 들어가 보시면 오늘자에 글쓰기 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저희 수업에 들어오셔서 아직 피드백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 거 해드릴까 하다가 메이크 베러님이 오셔가지고 9번. 9번 보이세요? 9번. 네. 9번에 메이크 베러님 거 글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게시문 삭제됐네요? 아닌가? 잠깐만요. 네, 삭제됐네. 그쵸, 삭제됐죠, 메이크 베러님. 음. 그러면은, 어, 아니에요? 삭제된 거 아니에요? 하나,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저기 단톡방에 오늘 포스팅한 거 올려주시면 오늘 거, 그래요. 무슨 일이죠? 잠깐만요. 잠깐만. 치오브레님 것도? 응, 치오브레님 거 나와요. 저기 메이크 베러님 거 삭제되었다고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삭제되었다고 나와가지고, 하나, 그 단톡방에 하나 올려주시면 같이 보면서 할게요. 아,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우리 톡방 여기 지금 이거 오늘도 그냥 그 유튜브에도 올리고 공개로 좀 올려도 괜찮을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나눔을 한 느낌이 그냥 좀 크게 그냥 제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좀 나눔을 좀 해드릴까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음, 여러분들 틱톡 채팅방에 여러분들 70일 글쓰기에서 이제 꾸준함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나는 브랜딩을 해서 수익화를 정말 명확하게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채팅방에 1번을 해주시고 이거를 매우 명확하게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블로그로
내 거 브랜딩이나 이렇게 수익화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를 글쓰기 하는 그 쓰기 자체가 너무 즐겁고 아니면 내가 작으로 이렇게 좀 글을 좀 그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걸로 글을 좀 볼까 해요. 네. 왜냐면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네, 단톡방에 올리셨어. 단톡방에 메이크업 베러니까